네, 안녕하세요. 멈춰있는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포토샵 기본 환경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요, 보통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두 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우리 포토샵을 이용해서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만들 때 포토샵을 어떻게 세팅하고 어떻게 여는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그 전에 그러면 멈춰있는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이즈라든지 몇 개를 만드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자, 그러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이트의 주소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소가 돼요. 자, 이렇게 주소가 되고요. 여기서 멈춰있는 이모티콘의 크기도 확인할 수 있고 제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인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으면 이 카카오톡 이모티콘 샵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자,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 화면에서 제한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멈춰있는 이모티콘, 움직이는 이모티콘, 그 다음에 큰 이모티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제한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제작하게 될 것은 바로 멈춰있는 이모티콘이 되겠죠. 자, 멈춰있는 이모티콘 밑에 보시면 가이드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PNG 파일로 32개를 만들어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크기는 360에 360으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바로 포토샵을 이용해서 제작을 많이 하는데요. 자, 물론 저는 이제 주로 일러스트를 사용하지만 그래도 포토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포토샵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규격을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포토샵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시면 지금 현재 저는 포토샵 버전이 2020 버전 CC예요. 그리고 한글 버전이고요. 아마 포토샵 뭐 CS5, CS6, 그 다음에 CC 이전 버전도 크기는 사용 방법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새 창을 여는 방법부터 한번 정확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일에 new 또는 새로 만들기라는 게 있어요. 파일에 new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뜨는데, 자, 여기서 이제 버전에 따라서 창 여는 크기가 조금씩 이게 디자인이 다를 수는 있는데 거의 동일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width 가로 360, 그 다음에 height 높이 360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는 반드시 픽셀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dpi, 그 다음에 색상은 RGB, 그 다음에 8비트, 그 다음에 배경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 화면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항상 해상도 72dpi의 컬러 모드는 RGB를 권장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72dpi의 RGB 8비트 요거 꼭 잊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창을 여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360에 360 창을 열어주시고 확인 또는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 세로 360에 360 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실제로 카카오톡은 이 규격대로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뭐 포토샵에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모티콘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단축키 몇 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을 확대를 하실 때는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키보드에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200%, 300% 확대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줄이실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컨트롤 플러스를 눌러서 화면이 확대가 됐을 때는 우리 스페이스바를 눌러주고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다시 한 화면에 지금 열려있는 창에 도큐멘트를 꽉 채워서 보고 싶으실 때는요.
왼쪽의 툴바에서 여기 손바닥 모양을 더블 클릭해 주셔도 되고요. 또는 위에 보이시는 여기 퍼센트 보이죠? 이 퍼센트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아마 버전에 따라서는요. 왼쪽 밑에 버전 포토샵 창을 그 사이즈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화면 확대, 축소하는 법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모티콘 드로잉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기능 중에서 이제 주요 기능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라는 거죠. 레이어. 자, 이 레이어. 자, 레이어. 그 다음에 스와치 팔레트 또는 견본 색상. 이런 것들을 열 때는요, 항상 윈도우 메뉴에 내가 필요한 메뉴들을 열어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만약에 여러분들 화면상에 이렇게 레이어 팔레트가 없어요. 레이어 팔레트가 없을 경우에는 윈도우에서 레이어를 찾아서 열어주시면 돼요. 윈도우의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메뉴이기 때문에 단축키 F7을 쓰기도 해요. F7을 눌렀다 뗐다 하면은 나오는 게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실 때는 레이어 팔레트에서 여기 밑에 보시면 종이 모양 아이콘, 그 다음에 CC 버전에서는 이렇게 더하기 표시 아이콘이 있는데 요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버리실 때는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밑에 휴지통에다가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레이어를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모티콘을 그리다 보면요. 뭐 몸, 머리, 채색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추가해 가면서 만드는데 그때 레이어의 이름을 정확히 적성해 주는 게 좋거든요. 자, 그럴 때는 요 레이어에 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있는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수 있는데 주의하실 거는 요 바깥쪽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창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이 아니라 요 이름 부분을 정확히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경.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어떤 캐릭터를 간단하게 하나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캐릭터를 그렸는데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 내부의 색이 채워져 있고 배경의 색은 투명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뭐 채색은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채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요 배경 레이어를 끄셔서 이렇게 투명하게 저장을 하셔야 되고 이 내부에는 색이 채워져 있어야겠죠? 요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요거는 이따가 우리 이모티콘 실습을 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를 추가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항상 최종 저장을 하실 때는 배경 레이어를 끄시고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레이어가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브러쉬라는 메뉴예요. 여기 브러쉬 메뉴가 보이죠? 자, 브러쉬는 말 그대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메뉴예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시고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브러쉬는 여기 보시면 브러쉬 모양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브러쉬 모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끝이 부드럽게 퍼지는 소프트 브러쉬가 있고요. 끝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하드 브러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모티콘 외곽을 그리실 때는요. 이렇게 하드 브러쉬로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외곽선이 이렇게 뿌옇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선보다는 이모티콘 외곽선은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하드 브러쉬로 이렇게 해주셔야지 선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브러쉬의 크기 조절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엔터키 위에 대가로 있죠? 요렇게 네모나게 생긴 대가로가 보일 거예요. 자, 오른쪽 키를 눌러주시면 붓의 크기가 커지는 거고 왼쪽 키를 누르시면 붓의 크기가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또 왼쪽 이 툴바의 왼쪽 밑에를 보시면요. 위에 색이 있고 밑에 색이 있는데 두 색 다 어느 색을 칠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브러쉬는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정경색이라는 색을 따라가요. 그래서 정경색은
여기 보시면 색상 견본 팔레트를 클릭해 보시면 정경색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배경색을 위로 올리시면 또 배경색이 정경색이 돼서 또 이렇게 색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색을 두 가지를 골라서 쓸 수 있다라는 거. 보통 이제 이모티콘 드로잉 할 때는 외곽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레이어를 추가하고 삭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모티콘을 그릴 때는 브러쉬를 통해서 그리는데 브러쉬는 하드 브러쉬를 선택해서 끝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하드 브러쉬를 선택한다. 그 다음에 브러쉬 크기는 엔터키 옆에 있는 대괄호 크기로 이와 같이 조절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원하는 색은 견본 또는 스와치라고 되어 있는 팔레트에서 색을 골라준다. 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이모티콘을 만드시는 데는요,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지금은 뭐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정말 이모티콘만 그리기 위한 이모티콘을 만들기 위한 기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파트에서는요, 실제 간단하게 이모티콘을 드로잉하고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